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카이스트 기업가 정신연구센터의 김인수입니다. 오늘은 공동창업 형태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동창업의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. 그러나 본 내용에서는 제도전 기업인, 그리고 제도전 기업인과 청년 창업가의 공동창업 등 실질적인 경영 주체로서 제도전 기업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우선 경영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첫 번째로는 동일한 지분으로서 참여하는 건데 제도전 기업인과 청년 기업인이 공동 또는 각자 대표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공동 창업자 중 1인은 CEO고요. 다른 사람들은 CTO, CMO 등 등기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임원은 아니고 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. 또 다른 타입, 세 번째로는 공동 창업자 중 1인은 CEO를 맡고 다른 1인은 지분 참여 없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첫 번째인 경우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명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일 경우에는 지분의 분배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성과 보상을 고려하는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구성 형태에 따라서 공동 창업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형태로는 제도전 기업인과 청년 기업인이 같이 연계가 된 공동 창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청년 기업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제도전 기업인이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가장 바람직한 구조이지만 단 서로 간의 시각차가 클 수가 있습니다. 이에 상호 이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제도전 기업인과 제도전 기업인 간에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제도전 기업인이 기술을 소유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. 현실적으로 기업 설립 및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가장 시너지가 높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세 번째 타입은 제도전 기업인과 다수의 청년 창업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경우는 다양한 청년 창업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하나로 묶는 경우로서 제도전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형태의 공동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다음은 공동 창업의 유형별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동 창업자들은 창업 회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각자 대표 또는 공동 대표로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. 이러한 경우는 창업자의 능력과 업무 형태가 유사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통상의 벤처기업에서는 공동대표 방식의 공동창업은 의사결정이 양측에서 분산되어서 서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서로 잘 알고 뜻이 대체적으로 잘 맞는 공동창업일 경우에 특별하게 고려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스타트업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호흡이 잘 맞는 두 경영자에게 서로 역할을 이상적으로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지분 배분 방식의 공동 창업입니다. 지분 배분 방식이라면 공동 창업자들이 동일한 지분이 아닌 상호 합의하에 각자의 지분을 정하는 출자 형태입니다. 지분율과 함께 CEO, CTO, CMO 등 등기 임원으로서의 임원직도 이와 함께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분 배분 방식은 공동대표 방식과는 달리 공동창업자들의 역할과 권한 및 의무를 서로 다르게 정하는 대신에 회사의 지분이라는 동일한 형태로서 회사를 소유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성과 배분 방식으로서의 공동 창업입니다. 성과 배분 방식이라 함은 특정 공동 창업자가 영업이나 개발에서 특정한 성과를 내었을 때 미리 정한 형태로 현금 등을 먼저 배분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동 창업 방식입니다. 제도전 기업가들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상환 등의 이유로
지분보다는 즉각적인 현금 배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공동창업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공동창업이라는 정신에 입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적에 따른 보상 또는 계약만 하기보다는 성과 배분 계약과 함께 임원 증제 및 스탁 옵션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공동창업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공동창업의 운영에 있어서의 체크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떤 조건 및 어떤 형태의 공동창업을 하던 간에 공동창업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서류 또는 계약에 남겨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. 첫째, 공동창업의 유형 또는 무형의 권리, 이윤에 대한 소유 및 성과 배분, 경영상의 권한 및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둘째로는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 및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보유한 특허에 대한 전형 실시권, 스탁옵션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의를 사전에 반드시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. 지분 및 계약 조건과 함께 해산, 청산, 폐업 시 주식 처분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. 이상으로 공동창업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았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리스타트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. 리스타트건 스타트업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된 창업입니다. 준비된 창업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만나서 아무리 좋은 플랜을 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머지않아 또 다른 어려움의 실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.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준비됐다고 한다면 그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공부하고 숙지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창업을 또 리스타트를 재창업을 해야지만이 좀 더 성공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공동창업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